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외에서 진짜 멋진 물건을 발견하고 구매하기 버튼 딱 눌렀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낸 이 돈, 과연 저 멀리 있는 판매자한테까지 안전하게 가는 걸까? 하고요. 오늘 바로 그 궁금증, 돈이 국경을 넘나드는 아주 흥미진진한 여정, 국제무역금융의 세계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신발을 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제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과연 내 돈은 어떤 길을 거쳐서 판매자 손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걸까요? 이 과정에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글로벌 악수의 딜레마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물리적으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쓰는 돈도 다르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로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신뢰가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자, 여기 서울에 구매자가 있고 저 멀리 뉴욕에 판매자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냥 태평양이라는 바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불안과 위험이라는 거대한 벽이 딱 가로막고 있는 거죠. 결국 문제는 딱 이거예요. 구매자는 돈 보냈는데 물건 안 오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고 판매자는 물건 보냈는데 돈 못 받으면 큰일인데 하고 걱정하죠. 바로 이 신뢰의 격차. 이게 바로 국제무역금융이 풀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숙제인 겁니다.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두 사람이 대체 어떻게 서로를 믿고 거래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 깊고 깊은 신뢰의 골짜기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통의 언어가 필요해요. 바로 돈의 언어 말이죠. 서로 다른 나라가 어떻게 금융적으로 대화를 나누는지 그 기본 원리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외국환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어요. 그냥 국경을 넘나드는 돈의 고속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현금 따발을 막 비행기에 실어서 보내는 그런 위험한 방법 말고요. 은행이라는 믿을 만한 기관을 통해서 돈을 안전하고 빠르게 슝 이동시키는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의 고속도로를 달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환율이라는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미국 달러랑 한국원? 이건 뭐 서로 다른 언어잖아요. 이걸 환율이, 자, 1달러는 1212원입니다 하고 딱 통역을 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돈을 위한 번역사전,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돈의 언어도 배웠겠다. 본격적으로 위험은 줄이고 신뢰는 쌓아가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번 볼까요? 가장 유연한 방식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안전한 방식까지 결제 방법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결제 방식이라는 게요, 이게 꼭 위험을 두고 시소타게 하는 것 같아요. 구매자가 돈을 먼저 보내는 사전 송금 방식은 판매자 입장에선 완전 땡큐죠. 하지만 구매자는 모든 위험을 떠안아야 해요. 반대로 물건부터 받는 사후 송금은 구매자에겐 좋지만 이번엔 판매자가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 중간쯤에 은행이 서류 전달만 살짝 도와주는 추심 방식이란 것도 있긴 한데 솔직히 이것만으로는 아직 좀 불안하죠. 네, 이 추심 방식의 결정적인 한계가 바로 그거예요. 은행은 서류를 전달해주는 우편 배달부 역할만 하는 거지 돈을 꼭 주겠다는 보증을 서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구매자가 갑자기 나 이거 마음 바뀌었어요. 안 살래요 해버리면 판매자는 그 손실을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아직 신뢰의 다리는 완성되지 않은 거죠.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놓인 이 깊은 불신의 강을 건너게 해줄 궁극의 솔루션, 바로 은행의 황금 같은 약속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신용장, 영어로는 LC라고 하죠.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에요. 은행이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판매자님, 약속된 서류만 제대로 딱 챙겨오세요. 그럼 구매자가 돈을 주든 말든 저희 은행이 무조건 책임지고 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강력한 보증서인 거죠. 아니, 근데 은행이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약속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세 가지 핵심 원칙 덕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게 추상성과 엄밀일치성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냉정한 로봇 심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접 창고에 가서 물건 상태가 괜찮나? 이렇게 확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직 약속된 서류들이 퍼즐 조각처럼 한 채 오차도 없이 딱 맞아 떨어지는지만 봅니다. 어떤 사정도 봐주지 않고 오직 서류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이 전체 과정을 보면요, 꼭 한 편의 잘 짜인 연극 같아요. 1막, 구매자가 자기 은행에 가서 신용장 열어주세요 하면서 막을 올립니다. 2막, 구매자 은행과 판매자 은행이 서로 연락해서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3막, 판매자가 약속된 서류를 딱 제출하면서 피날레를 장식하고 안전하게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겉보기엔 좀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신뢰를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아주 멋진 과정이에요. 네, 바로 이거요. 신용장은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아슬아슬한 신뢰의 격차 위에 놓인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판매자는 돈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 없이 물건을 보낼 수 있고, 구매자도 서류 받기 전엔 내 돈 안 나간다고 생각하니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모두가 윈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착착 돌아가려면 모두가 함께 지키는 공통의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규칙과 표준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은요, 마치 튼튼한 피라미드 같아요. 여러 층의 규칙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맨 아래에는 우리나라의 외국환 거래법처럼 각 나라의 법이 단단한 기반을 이루고 있고요. 그 위에는 인코텀즈처럼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칙이,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전 세계 모든 은행이 따르는 신용장 통일 규칙 같은 국제 표준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물건을 싣고 가던 배에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바로 이럴 때 인코텀즈가 딱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FOB라는 이 세 글자 약속은 판매자는 물건을 배에 싣기만 하면 책임 끝이라는 뜻이고요. 반면에 CIF는 아니야, 목적지 항구까지 가는 운임이랑 보험료는 판매자가 내야지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간단한 약어로 복잡한 책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수많은 다툼을 미리 막아주는 아주 똑똑한 규칙인 거죠. 이런 규칙들이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998년에 외환위기라는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한국 경제가 글로벌 무역의 문을 더 활짝 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돈이 더 자유롭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복잡했던 법과 규제들을 확 바꾼 거죠. 이처럼 한 나라의 법이 바뀌면 전 세계와 비즈니스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은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기술 그 이상이에요. 이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서로 얼굴 한번 보지 않고도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신뢰의 건축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신용장이 지난 수십 년간 이 신뢰의 다리 역할을 훌륭하게 해왔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같은 기술이 판을 바꾸는 이 시대에 국경을 넘는 거래를 보증해줄 다음 세대의 황금 같은 약속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